안녕하세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진학지원 프로그램 담당을 맡고 있는 조은혜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위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강의를 맡고 있는 저는 조은혜 소장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작년부터 중랑구에 와서 여러분들의 진학과 관련된 상담과 또 자기소개서 특강, 또 면접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력사항은 여기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컨설팅을 했고,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중랑구 진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랑구민 또는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입시 컨설팅, 또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시 상담,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이나 또는 자기소개서 첨삭의 제한,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중랑구민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러한 좀 좋은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분명히 진학사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2023학년도의 입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1인 2023학년도의 대입 전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2022학년도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2022학년도 또 2023학년도는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22학년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수능인 개편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2022학년도는 굉장히 대입 전형이 많이 바뀐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3과 또 지금의 고1, 2 학생들의 대입을 준비하는 방향성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형의 변화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요. 또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바뀐 대학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서 어떻게 전형이 바뀌었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서류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서류라 함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고3과 고1, 2가 기록사항이 다르고 또 대입에 반영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입 환경의 변화 첫 번째, 수능입니다. 일단은 수능 개편, 여기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돼서요, 수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통과목과 또 학생들이 선택하는 선택과목으로 바뀌었고요. 문과와 이과가 통합으로 이제 전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에서 어떤 교과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 위주 전형이 30%로 확대되었다, 이런 부분인데요.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하면 사실은 정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시가 30%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점점 더 정시 비율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개편이 돼서요, 이제는 고2 학생들은 수상도 하나가 반영이 되고 자율동아리도 기재사항이 정말 적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숙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능 위주 전형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교육부의 지침이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하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수시에서 인원을 뽑지 않고 정시로 2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시 2월까지 합친다면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신형이 아닌데 예전에는 내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과 종합전형이 많으니까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막 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고1, 2는 내가 수능형 학생이고 내신보다는 좀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정시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1, 고2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전형을 좀 병행해서 준비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능 출제 범위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수학이죠.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 들어가고요. 그 전년도 졸업생 같은 경우는 기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하의 문제가 너무 어렵고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기하를 빼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기하가 없어지고 우리 고3들은 미적을 보고 기하를 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과대학에서 기하는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들어온 게 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최상위권 대학의 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기하는 꼭 해야 돼. 그래서 너네가 수능 시험을 볼 때 특히 선택할 때는 기하를 꼭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지정을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자연과학 대학에서는 미적분이 꼭 필요해. 기하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적을 꼭 선택해서 공부해와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에서는 미적을 지정을 하게 되죠. 또는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택 과목에서 큰 차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도 인문계 학생들과 같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정 과목이 없이 확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과 계열 학생들과 문과 계열 학생들 우리가 같이 시험을 봤을 때 이공 계열 학생들이 조금 더 수학에 재능이 이제 탁월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과 학생들이 문과를 이제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1, 2 학생들의 경우에 대학에서 특별히 뭔가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보는 것이 성적을 따기에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할 때는 우선 본인의 목표 대학을 정하시고요. 그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탐구입니다. 탐구 과목은요,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과와 이과가 통합되다 보니 자연계열 학생들도 사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탐의 공부량과 사탐의 공부량을 따져봤을 때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사탐이 조금 더 쉽다. 과탐을 공부하기에는 2배 이상의 노력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의 선택도 계열의 구분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에서 반드시 과탐을 2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과탐을 2과목 선택을 하시고 본인의 목표 대학에서 굳이 과탐을 딱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계열 학생들도 사탐으로 바꿔서 시험을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 대한 선택 과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목표 대학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수능 평가 방법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입니다.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4% 이렇게 등급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영어, 한국사 이 부분은 절대평가입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제2외 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제2외 국어 한문,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전에는 상대평가였어요. 상대평가였는데 이 부분이 절대평가로 바뀐단 말이죠. 이 상대평가였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바로 아랍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2외 국어 한문은 사실은 인문계열, 그러니까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대학에서 이제 지정해 놓는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탐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3등급,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랍어는 아무도 이제 많이 공부하지는 않으니까 찍어도 3등급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운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비율이 바로 아랍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율이 지금 쭉 넘어와서 제2외 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로 바뀌니까요. 예전에는 중국어, 일본어 아무리 노력해도 제2외 국어 한문에서 상대평가니까 외국에서 온 친구들 또 외국 친구들을 넘을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이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중국어나 또는 일본어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제2외 국어 한문을 봐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EBS 연계율을 보시면 50%로 낮춰졌지만 여전히 EBS 연계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리고 적성고사가 폐지됐어요. 적성고사가 폐지가 돼서요. 적성고사는 뭐 가천대, 고려대, 세종 3등급에서 5등급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이런 부분이 폐지가 되고 적성고사 대신에 적성고사를 보는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 뭐 수원대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체 논술로 전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 없이 자기소개서랑 그리고 학생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수능의 변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서울대를 한번 보실게요. 서울대를 한번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상위권 대학은 과목을 지정해 놓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인문대학이나 간호대학 또는 농생명과학대학이 지금 농경대 사회 생과대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수학 선택에서 확통, 미적, 기하중, 택일이니까요. 굳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탐구 선택에서도 사과 구분 없이 택이니까요. 자연계열 학생들도 사탐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연과학대학을 보시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을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학 과목 응시 기준이 서로 다른 분야의 조합이에요. 탐구 1, 탐구 2 반드시 과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 1, 생명 2 이런 식으로 2과목까지 응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반드시 과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수학 선택에서도 미적이나 기하중, 택일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여기 쭉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연과학대학도 있고 공과대학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과학대학 공과계열에 지원을 하실 친구들은 지금 보면 미적이나 기하중에 성적 잘 나오는 걸로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탐은 택2를 하지만 반드시 서울대를 지원하시려면 과탐 2, 생 2, 물 2, 지 2 이런 2과목을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2과목을 응시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실수로 서울대를 지원할 학생이 2과목을 수능을 응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잘 나와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미술이나 사범, 음악대학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있어요. 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과학 이제 구분 없이 사과탐 구분 없이 그리고 수학에서도 특별한 지정 없이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자연계열과 공과계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분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연계열과 공과계열에 지원할 학생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현황, 이제 다른 대학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봐라, 이런 게 이제 서울과기대고요. 인문계열은 특별히 지정이 없습니다. 지정이 없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 부분을 지원을 할 텐데요. 인문계 학생들은 대부분 확통을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하나 미적 중에 태기를 이제 지정을 하고요. 여기 보면 건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시립대, 우리가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구분이 있는 거죠. 구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은 반드시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분 중에는 하나를 택해서 수능에 응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정이 없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한국외대랑 한양대 에리카는 지정이 없으니까요. 조금 쉬운 수능을 선택하셔도 되겠죠.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2과목 반드시 과탐을 봐야 된다 하는 대학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건대, 경희대, 고려대, 그쵸? 서울대, 시립대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과탐을 지정하니까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탐을 이 대학은 볼 수가 없고 반드시 과탐 2과목을 해야 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과목까지, 과탐 2까지 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의대에 진학하려는 친구들도 반드시 과탐 2를 응시해서 가산을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대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과탐 2과목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면에 지정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지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연계열 학생들도 그냥 사탐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중에 이제 전형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은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축소된 게 어디로 가냐? 여기 보시면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정시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불리를 좀 잘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성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과 활동까지 해야 되는 부담, 또 교과를 준비해야 되는 부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2022학년도부터는 교과만 보는 학생부 추천 전형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교과 성적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큰 전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성고사가 폐지가 됐어요. 이제 3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은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 적성고사 대신에 일부 대학은 논술로 전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 논술 전형의 출제 경향이나 이런 부분을 대학에서 조금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실까요? 연도별 수시와 정시의 비율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7.3% 수시입니다. 2021년 소폭 줄었고요. 그쵸? 2022년에는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었죠. 그쵸? 그러면 이 지금 줄어든 2%는 어디로 가냐? 2에서 3%는 지금 정시로 2월이 되죠.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는 수시가 75.7%, 정시가 24.3%입니다. 이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얘기하는 수시와 정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상위 15개 대학, 인서울대학이죠. 그렇죠? 수도권 대학 또는 주요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에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여기 있는 대학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의 비율을 보면요. 지금 보시면 연세대가 원래도 정시를 많이 뽑았는데 우리가 고2 학생들은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있어요. 그렇죠? 43.5%라는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명목상으로 43.5%인데요.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은 2월 인원까지 고려를 한다면 거의 45% 정도가 정시로 선발하는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정시로 선발하죠. 수능 공부하셔야겠죠. 그렇죠? 고려대도 뭘까요?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데 바로 이제 고대죠. 그렇죠? 고대가 2021학년도에는 정시로 많이 뽑지 않았어요. 종합 전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려대는 논술도 없잖아요. 거의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았는데 여기서 보니 2022학년도에서는 지금 40%를 정시로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정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쭉 가볼까요? 성균관대, 그쵸? 성균관대, 또 한양대, 시립대, 외대, 건대는요, 이미 40%가 이제 다 넘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학년도까지는 수능 30%를 채우는 거, 수능 위주 전형을 30%를 채우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조기 달성을 했어요. 30%가 아니라 40%로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조기 달성한 대학의 경우 뭔가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대학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상위권 대학들, 서울 주요 15개 대학들은 정시로 선발하는 비율이 40% 이상이다. 우리가 이 대학을 가려면 정시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제가 이렇게 쭉 놔봤습니다. 기억되는 순이 아니라 쭉 한번 놔봤고요. 쭉 보시면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실기회 전형은 일단 제외하고요. 이렇게 3개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요. 교과전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 전형은 어쨌든 추천 인원 2명을 받고 있으니까요. 최상위 학생이 지원을 하는 거죠. 교과전형도 내신 최상위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0%를 선발하고요. 나머지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논술전형이나 실기가 없이 수시로 선발을 합니다. 연세대 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전형이 신설이 됩니다. 여러분, 연세대에서는 사실은 면접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 면접형 전형은 연세대는 활동우수형 전형과 또 면접형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면접형은 사실은 내신이 조금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신설해서 선발을 하니까요. 이제는 내신 좋은 친구들, 내신만 좋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활동보다는 내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부분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교과 전형에서 연세대 신설이 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여전히 그래도 굳건합니다. 그렇죠? 47%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있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추천 1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학교 추천 1이 거의 교과 전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이 이전에는 종합 전형형으로 움직였었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교과 전형으로 전형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종합 전형을 쭉 보시고 그쵸? 교과 전형의 비율을 쭉 보시면요. 어쨌든 우리가 상위 10개 대학 또는 상위 15개 대학에서 가장 많이 인원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위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지금 거의 60%죠. 60%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교과 전형이 많이 확대가 되었으나 어쨌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비율을 따져보면 종합 전형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과 전형과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모집 인원이에요. 아까 전에는 비율을 보셨고 이제는 인원을 한번 보실게요. 인원이 얼마나 됐는가 한번 보면 비교를 한번 해보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연세대는 이전에는 안 뽑았다 그랬죠. 그렇죠? 2022학년도에 신설이 되는 교과 전형이 인원 많이 뽑네요. 500명이나 뽑습니다. 비교과 말고 내신만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메리트가 크겠죠. 그렇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오히려 줄었고요. 그렇죠? 지금 종합 전형도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준 게 다 어디로 갈까요? 정시를 40% 뽑으니까 다 정시로 갔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고요. 성균관대도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학생들 교과 전형으로 진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에 많은 부분을 치중하거나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어쨌든 무조건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게 대학 가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경희대 역시 보시면 교과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추천 전형이 조금 바뀌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과 전형으로 544명을 선발하니까요. 이 인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신 중심의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요.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지금 성대도 많이 줄었고요. 쭉 보시면 경희대도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도 일부 교과전형으로 540명 빠지고 또 수능으로 빠지다 보니 종합전형에서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과전형이 확대가 되고 종합전형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과 전형 이런 부분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중랑구 친구들 중에 일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굉장히 좋은데 비교과 활동이 다소 부족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막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는 친구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면 좋겠지만 비교과 활동을 스스로 이제 설계하거나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종합전형으로 보내기 다소 아쉬운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교과 전형이 확대가 되니까 우리 내신만 잘 받아도 이런 최상위권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서울대 지역균형 이 부분은 다 추천이에요.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학생들을 이제 받는 겁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뭘로 뽑냐? 예전에는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았는데 이제는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뽑는다고 명시가 됩니다. 보실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지금 서류 70에 면접 30 동일하게 이 부분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추천 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문계열 전교 1등, 자연계열 전교 1등 이렇게 2명을 하죠. 아니면 자연계열이 강세인 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2명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아야 3대1, 4대1 이렇게 가고요. 대부분은 2대1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을 받을 수만 있으면 경쟁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하지만 면접에서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다.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교 1, 2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서울대 추천을 받는다 싶으면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 그리고 면접에 대한 준비를 조금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격은 재학생만 되고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있다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서울대 지균의 수능 최저가 내려갔어요. 낮춰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올해고요. 내년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여러분 수능 준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대 추천형 생겼어요. 그쵸? 연대 추천형이 교과로 생겼습니다. 5배수를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5배수면요. 모집 인원, 모집 단위에서 경영학과에서 3명을 뽑으면 5배수면은 총 15명을 1차로 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과 100으로 아무것도 없이 서류도 없이 비교과도 없이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요. 이 면접은 재시문형 면접이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인원은요.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에 5%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5%는 재학생의 5%입니다. 그래서 5%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전교 1등이에요. 원래 전교 1등이면 서울대 직윤 노려볼 만하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전교 1등인데 아무리 봐도 수능 최저 2등급 3개 안 나올 것 같아. 서울대 최저 못 맞출 것 같아 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써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연대 추천을 받아서 교과 어쨌든 전교 1등이니까 교과 성적이 좋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연대 추천형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도 교과 80이에요. 그렇죠? 교과 80에 2022학년도 4%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수능 최저도 적용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가 고려대는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최저를 통과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모의고사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강대, 성균관대는 새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고2 학생들 새로 생긴 전형이고요. 서강대 고교장 추천, 성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교과 90%, 출결봉사 10%인데요. 출결봉사는 대부분 만점을 받기 때문에 교과로 당락이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천은 10명이에요. 서강대는 10명까지 추천을 받고 있고요. 중요한 건 재학생입니다. 졸업자 안 되고 재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0명이니까요. 그렇죠? 받을 수 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특이한 건 좀 성대입니다. 성대를 보시면 공통 일반 과목, 국영, 수, 사과 이런 과목들 있죠. 일반 과목에서 80%를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우리가 2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어려운 부분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진로 과목은 성취도로 A, B, C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A, B, C를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는 친구들을 내가 환산해서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반드시 성취도가 A에서 B 정도는 꼭 나와줘야 됩니다. B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모집 인원 지금 보시면 추천 인원은 재학생 지금 졸업자까지 해서 4%입니다. 4%를 추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적용하죠. 쭉 보시면 한양대도 교과 100%, 그렇죠? 교과 100%로 11%를 추천해서 진행이 됩니다. 재수생까지 지원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는 지금 보면 교과 80에 면접 20인데요. 추천 인원은 5%인데 이 5%는 여학생의 5%입니다. 공학이라도 여학생의 5%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학생 중에 몇 프로인지는 학교에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인원은 10명입니다. 재수생까지 가능합니다. 중앙대 학교장 추천에서는 교과 60에 서류 40이고요. 여기에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10명까지 확대가 되었네요. 그 다음 고교 연계에서 이전에는 고교 연계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2022학년도부터는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이 교과가 80, 봉사가 20, 출결봉사 20 이렇게 해서 교과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이렇게 이제 추천 인원을 받고 있고요.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 적용하네요. 자.
시립대 지역균형 선발에서 교과 100, 출결봉사 없이 교과 100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이 있는 친구들 중에 교과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출결봉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어떤 전형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KU 지역균형 전형, 원래 KU와 학교 추천 전형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교과배 균형 전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추천 인원에 제한 없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쭉 보시면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실 때 지금 추천 전형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건 내가 만약에 전교 10등이에요. 또는 전교 20등이에요. 그런데 추천을 어쨌든 내신 상위권 학생들부터 쭉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추천 전형이 많이 없을 때는 전교 딱 5등, 전교 7등까지만 받았다면 이렇게 추천 전형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전교 15등까지도 추천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천을 학교에서 줄 수 있다. 너 추천 받을래? 이랬을 때는 네, 저 꼭 추천 전형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두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보시면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종합전형에서 적용하는 데가 있고 종합전형에서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 이화여대 홍대는요. 수능 최저를 지금 적용하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이 대학들은 반드시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입시 결과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이 최소 30%에서 50%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 최저 기준이 맞춰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를 보시면요. 고려대는 전년도에는 5배수였어요. 그런데 1단계 5배수에서 6배수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수능 최저 통과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더 많은 학생들을 조금 이제 서류에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6배수로 여기에서는 변경된 것이 보입니다. 경희대와 연세대를 한번 볼게요. 경희대와 연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오 전형에서 지금 보면 1단계 3배수에서 지금 배수가 늘었어요. 4배수로 1단계에서 선발하고요. 1단계 4배수 서류 100으로 선발하니까요. 면접에서 볼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4배수로 서류 100으로 뽑고 있고요. 지금 보면 2021학년도에 된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고2부터는 경희대에서도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세대 마찬가지예요. 연세대에서도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활동우수형에서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에서는 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지금 고1, 고2에서도 수능에 대한 준비가 착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변경된 부분을 보면요. 2022학년도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는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일까요? 자기소개서 선배들 쓰기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고려대나 서강대나 외대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대신에 자소서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겠죠. 2022학년도 중앙대 다빈치 전형에서는요. 면접이 다시 도입이 됩니다. 예전에는 다빈치 전형에서 면접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대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 면접이 있든 또는 서류로만 평가하든 비슷한 학생이 선발이 되더라. 또는 면접이 있으니까 지원자가 좀 적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조금 폐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면접이 도입이 돼서요. 우리 2022학년도 고2부터는 중대 다빈치 전형에서 면접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약대 선발하죠. 준비하는 친구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2022학년도부터 약대가 학부생에서 선발을 합니다. 예전에 전년도 같은 경우 뭐 올해까지만 해도 어쨌든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를 가서 약대 피트 시합을 봐서 우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다니다가 대학에서 2년 다니다가 피트 시험 보고 또 6년을 다니는 2+6 이런 이제 학제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예 내려와서요. 약학과에서 학부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통합 6년제로 시행하는 대학들이 이제 학부생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약대는요. 저 지방의 의대나 또는 최상위권 화공이나 이런 부분과 점수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계열 최상위 대학의 화공생명이나 생명과학 이런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의대를 먼저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학을 먼저 선택을 하니까요. 이런 학생들이 다 빠지게 되면 오히려 상위권 대학의 화공생명이나 또 화학이나 이런 학과들은 점수가 수능에서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이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대학들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 수도권, 지방권에서 약대 학부제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성대, 중대 이렇게 쭉 서울권 11개 대학이 약대를 학부생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렇죠? 수도권에서도 가천대, 아주대, 차의과학대도 지금 약대 선발합니다. 지방권에서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이런 지방의 거점 국립학교도 약대를 선발을 하니까요. 여러분 약학과에 지원할 친구들은 예전에는 화공생명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약학을 준비해 볼만 합니다. 보실까요? 지금 약대 학부생 선발을 보시면요. 어떤 전형을 좀 준비해야 될지 보이실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71명을 지금 모집을 하는데요. 종합 전형으로 지금 약대 선발하고요. 정시 인원은 23명입니다. 그렇죠? 종합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발을 하니까 신약 개발과 같은 거 또는 어떤 약을 연구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기부에 잘 드러나야 될 겁니다. 중대 같은 경우에는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로도 뽑고 종합으로도 뽑고 논술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55명. 정시가 74명 이렇게 선발을 하네요. 약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쭉 보면은 좀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성대 같은 경우에는 70명을 모집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시가 성대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네요. 그렇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99명, 거의 100명의 정시에서 선발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의대와 마찬가지로 수능까지 끝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정시에서 선발군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군별로 선발을 하고 3번, 가군 1번, 나군 1번, 다군 하나 이렇게 3개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이 변화되었다는 건 내가 가나다군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서울대가 지금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에서 나군에서 서울대를 뽑는다. 그러면 성적 상위권 친구들은 나군에서 서울대를 지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군과 다군은 어떻게 지원할까? 이렇게 고민을 이제 해볼 텐데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동을 하면 그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대 이런 대학들은 또 다 바뀌게 됩니다. 서울대를 피하거나 연대를 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지금 나군, 그렇죠? 연세대에서는 서울대가 나군으로 갔으니까 연고대는 지금 나는 가군으로 군을 이동해야겠다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군별 변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군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디 군에서 이제 뽑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군이 바뀌었을 때 어떤 과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한 번씩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군이 바뀌었다. 그렇죠? 이대, 시립대, 한양대, 숙대 이런 부분도 지금
때는 군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뽑는데요. 주력 학과를 가군에서 뽑냐 나군에서 뽑냐, 그러니까 가군도 이대를 뽑고 나군도 이대를 뽑는데 그 중에 뭐 어느 학과는 나군에서 뽑고 어느 학과는 가군에서 뽑으니까요. 군별로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정시 군별에 따른 변화는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군별 변화에 따른 지원 양상이나 성적 변화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실시 지금 대학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고요. 적성고사가 폐지된 대신에 그런 대학들이 논술 전형으로 넘어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33개 대학은 지금 논술 전형을 보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인원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고, 대신에 가천대, 고려대, 세종, 또 수원대는 적성고사를 이전에는 봤었는데 적성고사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이제는 논술 전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인원이 1,700명이나 되네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논술 전형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 이런 대학들은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논술고사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상위권 논술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반드시 대학교 입학처에 가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모의 논술 문제를 확인하셔서 본인이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천대는 851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또 논술로 선발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입학처에 가서 모의 논술을 풀어보시고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게 많아졌네 한번 내가 봐야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인원이 많아졌으나 이런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수능과 또 전형의 변화가 큰 게 2022학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기재사항의 변화인데요. 이런 부분은 많이 또 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